결혼 1시간 전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3대 독자인 막내 아들의 결혼식 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 없던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니. 어미로서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들도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막내의 결혼을 축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막내도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저도 걱정해서 놓일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날 아침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못한 찜찜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딸들에게도 말한 적은 없지만 상견례 때부터 묘한 기운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예비 신부는 분명 예의 바르고 단정해 보였지만 그 태도와 눈빛이 어딘가 지나치게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제가 과민한 거라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결혼 준비가 진행되면서 그녀의 가족들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 내용을 듣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평소 저를 잘 아는 담당 직원이 이상한 요청이 들어왔다며 저에게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오늘 잔고증명서를 요청하셨나요?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했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잔고증명서를 떼려 한 사람이 누군지 묻는 제게 직원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결혼식 날 아침 딸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큰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도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둘째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눈만 껌벅였습니다. 저는 두 딸의 얼굴을 차례로 보며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장을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결혼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어미로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막내에게 진실을 말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막내 아들이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모두가 깜짝 놀랐죠. 엄마, 드디어 제가 결혼할 사람을 만났어요. 아들은 설레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평생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 없던 아이였기에 그 소식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딸들도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막내가 정말 결혼한다고? 세상에 이런 날이 오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막내가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자리를 찾아갈 때가 되었구나. 며칠 뒤 아들은 예비 신부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큰딸은 부엌에서 음료와 다과를 준비하며 웃었습니다. 엄마, 막내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올지 정말 기대돼요. 둘째도 함께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막내가 신중한 성격이니까 좋은 사람을 만났겠죠. 저 역시 마음속에서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날이었으니까요. 예비 신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태도도 깔끔했습니다. 딸들은 그녀를 보며 조용히 수군댔습니다.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데요. 저도 그녀를 바라보며 첫인상만큼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대화를 이끌었고 막내는 그녀의 곁에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예비 신부가 떠난 뒤 딸들도 호평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막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을 데리고 왔네요. 세련되고 예의도 바르던데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본 모습만 놓고 본다면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신부의 가족들과 처음 만났을 때였습니다. 예비 신부의 어머니는 화려한 옷차림으로 등장해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딸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해외 명품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고 미인 대회에도 출전했었어요. 우리 집안에서도 자랑거리가 많죠. 그녀의 말은 처음엔 딸에 대한 사랑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랑은 욕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수진 같은 귀한 딸을 시집 보내는 건 우리 집에서도 큰 결심이에요. 예비 신부의 어머니는 테이블에 놓인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만큼 시댁에서도 그에 걸맞은 준비를 해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당연한 듯한 요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이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결혼 준비가 구체화되면서 그들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예비 신부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예단 비용과 신혼집 계약금은 시댁에서 모두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는 예물 정도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투는 전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지만 겨우 대답을 돌려 말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봤습니다. 우리도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전화 통화를 마친 뒤 딸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큰딸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좀 이상해요. 왜 모든 걸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둘째는 더 단호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결혼은 양쪽이 같이 준비하는 거잖아요. 막내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들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랑 같이 결혼식 소품도 고르고 왔어요.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차마 모든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밝은 표정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예비 신부 가족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이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한창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사랑에 빠진 얼굴로 매일 새로운 결혼 준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이번엔 청첩장 디자인도 신경 써줬어요. 정말 꼼꼼한 사람이에요. 아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들의 행복을 축복하는 듯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꺼림칙한 기운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불안감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구체적인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결혼 준비를 돕던 중 동네에서 오랜 친구를 만난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비슷한 연배로 지역사회에서 이런저런 소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를 보자마자 그녀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막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알고 계세요? 저는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예, 서울 쪽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요? 친구는 순간 말끝을 흐리며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제가 꼭 말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비슷한 이름의 여자에 관련된 일을 들은 적이 있어서요. 그녀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구에게 이야기를 더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이랑 이름도 같고 나이대도 비슷해서요. 그 여자가 몇 년 전에 결혼 준비를 하다가 상대 집안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잠적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확실한 이야기도 아니었지만 그 정보는 저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계속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막내의 예비 신부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진이의 가족 배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동네를 통해 조금씩 수소문했습니다. 놀랍게도 몇몇 사람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전에 약혼을 2번이나 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둘 다 결혼식 전에 깨졌다고 하던데요. 점점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소문에만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과거 약혼자 중 한 명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랜 수소문 끝에 그 사람의 연락처를 어렵게 알게 되었고 그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처음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로서 솔직한 마음을 전하자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진지하게 물어보시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수진 씨와 약혼을 했었습니다. 처음엔 그녀가 정말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세련됐고 똑똑했고 예의도 발랐죠. 그래서 믿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뒤 다시 목소리를 낮추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결혼식 전날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결혼 예물로 준비한 돈을 모두 들고 잠적한 거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충격을 받았고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지만 명예를 위해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그녀와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전 약혼자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그 사건에 대한 분노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때 정말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단순히 사랑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더군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제게 깊이 새겨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곧장 딸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큰딸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랐습니다. 엄마,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걸 알고도 결혼을 진행하면 나중에 막내가 더 큰 상처를 받을 거예요. 둘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우리 막내를 지켜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사랑에 빠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전 약혼자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결혼 예물로 준비된 돈을 모두 들고 사라졌다. 이 결혼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행복과 가문의 존엄 사이에서 어미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예비 신부에 대한 불안감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의 과거와 관련된 단서를 조금씩 찾아내면서 단순히 찜찜하다는 감정이 아니라 실체적인 걱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녀와 결혼 준비를 하며 드러난 이상한 태도들, 그리고 전 약혼자의 충격적인 증언은 이미 저를 경계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더 알아보면서 저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약혼자였던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약혼이 깨졌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렵게 그 2번째 약혼자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그와 통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처음 그는 말을 아끼는 듯 했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하자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혼 준비가 한창 진행되던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처음엔 그녀가 정말 훌륭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세련됐고 똑똑했죠. 무엇보다 우리 가족에게도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모두가 안심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깊은 한숨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이상한 요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약혼자가 되는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은근히 압박을 넣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드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 집은 조금 빠듯해서요. 혹시 대출을 받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엔 단순히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요청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녀의 요구는 과도해졌습니다. 결혼 예물 비용, 신혼집 계약금, 심지어는 예식장의 추가 비용까지 모두 상대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겼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몰래 상대 집안의 재산 정보를 조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약혼자는 말했습니다. 그녀가 어느 날 저희 부모님께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심지어 우리가 언급조차 하지 않은 건물 이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이상했죠. 나중에야 그녀가 가족 명의로 된 재산 정보를 몰래 조사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대 가족의 재산을 확인한 뒤 대출 서류를 준비한다며 허위 문서를 꾸며 금전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약혼자는 이를 발견하고 충격에 휩싸였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녀가 준비한 서류를 보니 우리 집 이름을 빌려 대출 신청을 하려 했더라고요. 부모님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는 결국 그녀와의 약혼을 취소했습니다. 수진 씨가 결혼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 외엔 관심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도 아니고 함께 삶을 나누겠다는 의지도 아니었어요. 단지 우리가 가진 돈과 재산만을 보고 접근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그 사건으로 인한 분노와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와의 통화를 마친 뒤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녀는 결혼을 이용해 상대 가족의 재산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두 번 다 결혼이 깨진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자가 단순히 막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결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이번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큰딸은 화가 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정말 심각해요. 막내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요? 둘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숨길 수도 없어요.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막내가 수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에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가문과 막내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미로서 제가 막내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과거가 밝혀지면서 저는 그녀의 본심을 알아버린 것이 두려우면서도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결혼은 분명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막내에게 진실을 말하고 그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야 할 때였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평소처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예비 신부와 신혼집 인테리어를 논의한다며 외출 중이었고, 저는 딸들과 함께 결혼식에서 사용할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작스레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은행 VIP 담당 PB였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오늘 고객님의 이름으로 잔고증명서를 요청하신 분이 있었는데 서류가 완벽하지 않아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의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침착하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제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잔고증명서를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신원을 정확히 밝히지 말라고 하셔서요. 다만 그분이 고객님의 가족이라는 점을 암시하셨습니다. 그 말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가족이라면 딸들이나 막내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아무도 잔고증명서를 요청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순간 예비 신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의 이름이 이수진인가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예비 신부가 왜 제 잔고증명서를 요구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발급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왜 그걸 요청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큰딸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이상해요. 왜 엄마의 은행 잔고를 확인하려고 했을까요? 둘째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건 가족이라도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의도가 뭔지 파악해야 해요. 저는 당장 이수진과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무작정 대면하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다시 전화를 걸어 자세한 상황을 물었습니다. 직원은 이수진이 제 막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제출했지만 통장의 인감 증명과 일치하지 않아 발급이 거부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임장까지 준비한 것을 들으니 그녀가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피비에게 부탁해 그녀가 어떤 이유로 잔고증명서를 요청했는지 알게 된 정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직원은 결혼 준비와 관련해 재산 규모를 확인하려는 목적이라고 추정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수진이 단순히 결혼 준비를 하는 신부가 아니라 재산을 확인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을 멈추게 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했습니다. 막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진지한 얼굴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혹시 수진이가 너희 결혼 준비와 관련해 우리 재산 이야기를 한 적 있니? 막내는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그런 말은 한 적 없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이가 오늘 은행에 가서 내 이름으로 잔고증명서를 떼려 했다고 하더라. 위임장을 사용했다고 하던데 너는 알고 있었니? 막내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 수진이가 왜 그런 일을 했겠어요? 잘못된 정보일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은행에서 확인한 세부 사항들을 말하자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수가. 엄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마 오해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아들이 그녀를 믿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이번만큼은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사랑은 신뢰에서 시작돼야 한다. 하지만 신뢰를 배신당하면 그 사랑은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어. 이런 일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저는 아들에게 직접 대면하기 전에 우리 가족끼리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큰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돼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는지 알아야 해요. 둘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내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수진과의 대면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결혼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재산과 명예, 그리고 막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어미로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집안은 분주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평소보다 더 들뜬 얼굴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러나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드러난 수진의 행동들과 과거 이야기를 떠올리면 결혼이 진행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하지만 막내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그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아들은 양복을 매무새하며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수진이가 정말 예쁠 거예요. 어제 마지막 드레스를 입어봤는데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아,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결혼식을 앞두고 이 말을 꺼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도 알 거야.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아들은 순간 멈칫하며 제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진지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은행에 가서 내 이름으로 잔고 증명서를 떼려 한 일이 있었다. 위임장을 이용하려 했지만 다행히 서류가 정확하지 않아 발급되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야. 수진이의 과거를 알아봤더니 이전에도 결혼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노렸던 사례가 있었다. 아들은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 수진이가 왜 그런 일을 했겠어요? 저는 차분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내가 모르는 진실을 외면할 순 없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다. 너의 미래, 그리고 우리 가족의 존엄이 걸린 일이야.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떨군 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이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 결혼을 멈추는 건 지금뿐이다. 내가 나를 미워해도 괜찮다. 하지만 내 미래를 위해, 그리고 너를 지키기 위해 이 결정을 해야 한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여전히 화려하고 활기찼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비 신부 측 가족들은 이미 도착해 있었고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신혼집 준비는 잘 되셨죠? 수진이도 많이 기대하고 있답니다. 그들의 당연한 듯한 요구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결혼이 진행되면 안 된다는 확신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아들아, 여기가 끝이다.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 저는 준비해둔 증거들을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수진이 은행에서 잔고 증명서를 떼려 했던 기록, 전 약혼자들의 증언, 그리고 그녀가 과거에 벌였던 일들에 대한 정황까지 모두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증거들을 바라보다 점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수진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저는 그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를 위해, 너의 인생을 위해 이 결혼을 막아야 한다고 믿는다. 내가 지금은 힘들고 혼란스러울 거라는 걸 안다.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멈춰야 한다. 그 순간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도 이 모든 걸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결혼식장이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막내 아들이 결혼식 직전에 파혼을 선언했다는 소식에 예비 신부와 그녀의 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비 신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오빠, 우리 결혼을 왜 멈추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더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딸 같은 귀한 아이를 놓치다니 후회할 겁니다. 그녀는 성난 얼굴로 저를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결혼식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깨겠다는 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우리 딸이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지 모르시는 건가요? 우리가 당신 집안에 들어가는 게 뭐가 그렇게 부족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주변의 하객들이 당황한 얼굴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녀의 분노에도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목소리를 낮게 깔고 말했습니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이 결혼은 우리 집안을 파괴할 사기 결혼입니다.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차분히 말을 이어가자 예비 신부의 어머니는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결정을 하신 거죠? 이건 모욕입니다. 저는 준비해둔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유를 원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제 이름으로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요청하려 했던 시도, 과거 약혼자들이 증언한 결혼을 이용한 금전적 피해 사례들,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이상한 행동들까지 증거를 하나씩 내밀었습니다. 예비 신부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런 거 다 조작된 거 아닙니까? 우리 수진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점점 증거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어지자 그녀의 목소리는 갈수록 약해졌습니다. 예비 신부도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엄마, 저 그런 적 없어요. 이건 다 오해예요. 그러나 저와 제 가족은 이미 모든 것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다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문과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결혼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비 신부의 가족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돈이 될 뻔했던 여자는 헛웃음을 지으며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좋습니다. 이 결혼 안 합니다. 하지만 두고 보세요. 우리 딸 같은 사람을 놓친 걸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는 예비 신부를 데리고 결혼식장을 떠났습니다. 소란이 끝난 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멍하니 서 있었고 딸들은 그를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가문의 명예와 막내의 미래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우리 막내가 진짜 사랑을 찾기를. 파혼 후 며칠 동안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결혼식장을 떠난 뒤 막내 아들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들도 평소의 활기찬 모습 대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저와 막내를 걱정했습니다. 어미로서 제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쓰렸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결혼을 멈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없었습니다. 막내는 방 안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식사도 거르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들아, 어머니 좀 들어가도 되겠니? 한참 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니 막내가 창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자책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사랑을 믿지 못할 것 같아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이를 사랑한 건 제 진심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던 거죠. 그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고통이 너무 깊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아 눈물이 맺혔지만
저는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아들아, 사람의 삶에는 크고 작은 실수가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 경험이 너를 더 현명하게 만들어 줄 거다. 사랑은 진실과 배려에서 시작되는 거야. 사랑이란 서로의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야. 수지는 그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제 말을 들으며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고인 그의 눈을 보며 저는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너는 이런 아픔을 통해 더 나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 사랑은 너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결국 찾아오는 법이다. 어머니는 내가 앞으로 더 큰 행복을 만날 거라고 믿는다. 제 진심이 담긴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딸들이 막내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큰딸은 테이블에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차리며 말했습니다. 막내야,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니 우리도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우리 모두 내 편인 거 알지? 둘째도 옆에서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이번 일이 내 잘못은 아니야. 수진 같은 사람은 누구라도 속을 수 있었을 거야. 내가 아무리 사랑했어도 상대가 진심이 아니었다면 내가 뭘 어쩔 수 있었겠어? 막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누나들의 말에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누나들 덕분에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고마워. 큰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회복해야 우리 집안이 다시 웃을 수 있어. 너는 우리 가족의 중심 같은 존재야. 알지? 며칠 후 막내는 조금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딸기 농장으로 일을 나갈 때면 아들이 조용히 따라와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딸기밭에서 잡초를 뽑으며 제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잡초도 사람과 비슷하다. 처음엔 그냥 예쁘게 자라는 풀 같아 보여도 결국 뿌리째 뽑아야 하는 법이다. 이런 일도 내 삶의 잡초를 뽑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라. 그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네요. 이번엔 제가 제대로 잡초를 뽑아야겠어요. 딸들도 막내를 돌보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큰딸은 종종 그를 집에서 데리고 나가 등산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 모두가 막내를 위로하며 다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막내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이번 일을 통해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 더 신중하고 진짜 사랑이 어떤 건지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아들아.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니 어미는 그저 기쁘다. 내 앞길엔 더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저는 진심으로 축복을 보냈습니다. 이번 일이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가족이 얼마나 단단히 뭉쳐 있는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진실한 사랑은 가족처럼 서로를 믿고 지지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모두가 다시금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엔 더 밝은 날들이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